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그 삼성전자 면접 보시는 분들 필독 기사로서 두 번째 편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 DS 쪽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비반도체, 즉 CE, IM, 전장 다 같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전을 갈게요. 이 가전 쪽에는 삼성 쪽에 있어서의 내용도 있겠지만 저는 LG전자 쪽, 어찌됐건 지금 LG전자가 특히 어떤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잘 안 뽑고 있기 때문에 가전 쪽에서도 LG전자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장 가셔서 어떤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 조금 덧입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LG전자의 사업 전략. 저랑 추신남을 같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LG전자가 잘 키우고 있는 쪽이 바로 가전의 렌탈 쪽이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LG전자가 가전 렌탈 사업을 확 키운다라고 해서 2018년도 12월 달부터 제가 추신남을 했으니까 담당 조직을 한 개 팀에서 세 개 팀으로 확대했고요. 케어 솔루션을 사업부로 격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 7개 제품 렌탈. 올 3분기까지 매출 1조 원 돌파. 그러니까 올 3분기는 2018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의 가전 렌탈 관리 서비스, 사실 렌탈하면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이제 코웨이라든지 아니면 청원 아이스라든지 이런 정수기를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롯데렌탈, 그 다음에 SK 매직 등등의 대기업군들이 들어와서 렌탈 시장을 좀 점령하려고 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물품을 공급하는 어떤 소싱 업체에서 자체적인 LG 렌탈 사업을 좀 하고 있다.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직수관을 그냥 매년 무상 교체해주고 있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센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전기레인지는 뭐 무상 교체, 스타일러, 급수, 베스통 무상 교체 등 7개의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이 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 전략 세울 때 있어서의 그냥 단순히 어떤 판매 라고 한다는 개념, 즉 B2C로서의 판매뿐만 아니라 저는 B2B로서의 렌탈 쪽에 있어서 소유가 아니라 공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파일을 넓힌다면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35.7조 원으로 보고 있고요. 2020년도에 40.1조 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비록 LG전자 경쟁사의 기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에 있어서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전산업 무한경쟁 공기청정기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 200만 대 시대라고 하네요. 미세먼지 탓에 사계절 필수 제품이 됐고 코웨이가 이쪽 시장 점유율 1위네요. 그 뒤에 LG전자, 삼성전자가 뒤이어 있고 청원아이스, 오텍캐리어 등 중견 업체들도 잇따라 가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왔던 2018년도 연말 시점에도 공기청정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커졌으니까요. 어떤 시장에서, 특히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LG전자, 삼성전자가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기사 나온 겁니다. 바로 앙숙 애플과 손잡고 콘텐츠 초연결 시대에 이끈다. 이게 이제 CES 2019에 나온 거죠. 이 기사가 좀 많이 떴었죠. 자, 스마트 TV에 아이튠즈를 탑재해서 기존의 넷플릭스, 유튜브 외에 TV 콘텐츠 획기적 확대 효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75인치 마이크로 LED TV를 공개했고요. 모듈 형식으로 화면 조립 기능이다. 그 다음에 크기, 화면비 등 TV 한계를 극복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CES 2019는 아무래도 가전 박람회가 원래 의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화면이 왔다 갔다 했죠. 가전 박람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전회사들, 특히나 LG전자, 삼성전자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CES 2019 삼성전자 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이게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면서 진짜 더 이상 어제의 경쟁자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뭐 그런 어떤 개념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일벗은 삼성봇 해서 결국에 가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혈압 관리하고 위기 감지해서 119 전화한다. 삼성전자 초연결사회 구현, AI 비서 빅스비 업그레이드, 스마트 TV, 냉장고 등에 적용한다. 대화하던 요리 검색 5분 연동. QLED 8K 98인치 초대형 TV도 그 다음에 보행 속도 20% 높여주는 웨어러블 로봇도 대거 시연해가지고 삼성의 김현석 사장님이죠. 이분이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IoT, 5G, AI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 꼭 한번 보시죠. 다음에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AI 생태계 확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CA 부문장, 구글, 아마존 AI 스피커와 협업하겠다. 아마존 알렉사로 삼성 TV를 조작한다네요. 빅스비로 묻고 구글 비서가 답한다. AI 기능 로봇 연내 시판할 예정해서 연관된 내용이고요.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만 볼게요. CE 부문장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등 경쟁사와도 협업해서 AI 생태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이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가전 쪽은 초연결,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AI 생태계, 이런 단어들이 저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가전 봤을 때 이제 또 하나의 먹을 수 있는 시장이 프리미엄 쪽이죠. 삼성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요, 프리미엄 가전 선도한다. 즉 어느 쪽에 빌트인 공략 젠걸음에서 이건 2018년 9월 기사이긴 한데 제가 12월 기사를 검색하면서 연관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져갈 땐 꼭 반드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유럽 명품 가구업체 인수 추진해서 인지도 제고 나서고, LG전자도 IFA에서 유럽 명품 가구업체와 협업한 제품 선보인다. 즉 무슨 말입니까? 빌트인 가전, B2B 영업 기반 통해 안정적 수익 확보 장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키워드는 빌트인 가전이죠. 빌트인 가전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럼 이게 2018년도 9월 시점이니까 현재 시점에서 빌트인 가전 검색하셔서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내용들로 발전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빌트인 시장 확대가 AI, IoT 기술과 상호 시너지를 일으켜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삼성전자, 제가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는데 빅스비가 5억 개라고 하네요. 5억 개. 와. 자, 삼성의 5억 개 디바이스 빅스비 AI로 진화할 것이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빅스비 있지만 삼성의 모든 가전에 빅스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연결되었을 때 연 5억 개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개발, 생산하겠다. 그걸 가지고 AI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좋겠네요. 고객 삶을 꿰뚫는 AI 기술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TV죠. 삼성과 LG 8K TV 시장 키우자 연합모색, CES에서 구성된 8K 협의체, 삼성 이어 LG도 참여 검토, 콘텐츠 생태계 확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나오죠. 성격은 8K 생태계 확대에 의한 협의체. 이 8K는 또 여러분들이 당연히 통신 쪽 5G와 연결되었을 때 초몰입형 콘텐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8K가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목적은 8K 기술 표준화하고 플랫폼 콘텐츠를 확대하겠다. 참여 기업 삼성, 파나소닉, 하이센스, LG전자 검토네요. 향후 목표 뭡니까? 넷플릭스, 아마존 등 콘텐츠 업체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TV는 조금 더 고급화된 TV, 그 다음에 더 선명한 TV,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몰입감을 주는 TV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보면 9번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20조 스마트 홈 시장에서요. 이게 단순히 가전으로만 연결된다. 거기서 아까 빌트인 가전으로 갔죠.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자는 겁니다. 뭘로? 인테리어 업계까지. 다 연결되죠, 여러분. 음성으로 조명, 침대 각도 조절한다. 가전 창호는 외부 앱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코골이 감지 방지 기능도 있다. 이걸 LG 하우시스, 한샘, 어떤 회사예요? 소위 얘기해서 인테리어 업체죠. 창호 만드는 회사들이죠. 키친 업체죠. 이런 것들도 이제 무엇입니까? 다 연결시킨다. IoT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가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즉 스마트 홈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기술이 가구, 건자재 등 인테리어 산업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주거 공간의 혁신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엔 가구 따로 가전 따로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가지려는 차원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LG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 근데 LG전자는 다음 로봇은 엔터테인먼트다. 자, 보세요. 5G 통신이 가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몰입형 콘텐츠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극장 가지 않아도 내가 콘서트 현장을 보는 것 같은 VR이나 AR을 끼면 되는 것 같고요. 네,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는데 극장에서 보지 않아도 진짜 콘서트장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B2C로 갔을 때의 초몰입형 콘텐츠, B2C로 갔을 때의 IoT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로봇이 엔터테인먼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록 LG의 내용이지만 역시 로봇을 5개 축에 따라 추진한대요. 가정, 상업 공용, 공공, 산업, 웨어러블, 펀. 요거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관련된 내용 좀 보시고요. 삼성 쪽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11번째는 가전산업에서 틈새 노리는 외국 브랜드 해서요. 한국서 성공하면 글로벌서도 통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발뮤다 아시죠? 일렉트로룩스. 이건 뭐 예전 거니까. 신제품을 국내에서 먼저 내놓는다. 다이슨 밀레 제품군 확대입니다. 틈새 가전, 공기청정기, 무선 청소기를 예전에 틈새 가전으로 봤는데 지금은 필수 가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가장 사고 싶은 것이 LG 청소기, 삼성 청소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발뮤다, 다이슨, 일렉트로룩스, IQ에요.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틈새 시장 파고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 영업 전략을 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비자의 트렌드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삼성이기 때문에 LG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여기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라는 거죠. 다음에 삼성전자, 아까 LG는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요리 청소 로봇이 척척 AI 홈이라고 해서 칼로 자르고 재료 넣는 로봇팔, 재활도 돕는 아까도 나왔었죠. 웨어러블도 선보인다. 삶의 질 높이는 AI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AI 기술을 접목한 주방 로봇팔 등 신개념 가전 3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 사물 곳곳에 AI를 접목하겠다는 AI 홈 비전을 제시했다. 그럼 이건 아까 얘기했던 LG 하우시스, 한센과 같은 가구들과 인테리어들과도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가전 산업을 음성인식 스피커 중심,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걸 사물지능,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 인터넷 오브 띵스가 아니라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 말도 잘 짓습니다. 변모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가전이 추구하는 목표니까 꼭 읽어보고 가십시오. 다음에 역시 남다른 스마트 웨딩해서요. 예전에는 또 전통적인 그런 가전들의 유행이었는데 요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조기 급부상하고 있다. 감각적 디자인 토스터, 죽은빵도 살려낸다는 발뮤다죠. 가사노동 대신할 가전 구입도 늘어난다라고 얘기해서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여기 있죠. 2017년도에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라고 한다면 TV,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를 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건조기가 올라왔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무선 청정기가 등장했다는 거죠. 인기 끄는 혼수 브랜드 발뮤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 다음에 LG전자 프라이 이거는 그거죠. 그 피부 해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트럼 스타일러 등 가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반드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돼요. 다음에 삼성전자, 이것도 좀 센세이셔널했죠. QLED TV 거실을 갤러리로 바꾸다라고 해서 TV가 항상 꺼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시간에 따라 그림의 색채가 달라지는 세계적 아티스트, 이 사람 작품을 매직 스크린 모드가 띄워져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창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삼성 주방가전 미국과 불란서 매체에서 호평받았다. 쿡톱, 그 다음에 월 오븐이죠. 월 오븐 6개 베스트 모델이다라고 해서 프리미엄 주방가전, 미국 프랑스 소비자 전문 매체로부터 잇따라 호평받았다. 아까 얘기했죠. 2018년도 9월에 나왔던 그 기사, 연장선상에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품명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에어컨이 나왔는데 세상에 1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세계 첫 어떤 것이냐, 올인원이라고 합니다. 가습, 공기관리 등 기능 다 담았고요. 정제된 디자인, 혁신 기능 탑재. 이제 사람들이 공기청정은 무조건적으로 생각할 거고요. 거기에 모든 기능을 다 담았다고 하는 거죠. LG의 기술력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삼성 꼭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런 제품들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매스, 대중적인 제품들은 렌탈 쪽의 시장이 훨씬 클 것 같고요. 초고가의 제품들은 소위 소비대 양극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판 키워서 주도권 잡자.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죠. 8KTV. 미국의 베스트바이 매장 1000곳에 동시다발 제품 공급했다. 꿈의 화질. 이게 8K가 꿈의 화질인가 봐요. 소비자가 직접 체험한다. 온라인 판매 한 달 만에 공격 행보. 미국에서 아까도 봤었죠. 8K 협의체 첫 총회 기술 콘텐츠 협력 노린 기로라고 얘기해서 확산 전략 8K 수요 저변과 소비자 체험을 확대시키겠다. 8K 기술 표준 콘텐츠 위한 연합전선 구축하겠다. 화질 높여주는 AI로 콘텐츠 약점 보강할 것이고 올해 제품 출시 6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TV 쪽 관련된 내용이니까 8K TV입니다. 꼭 가져가십시오. 다음에 신가전 LG입니다. 역시 렌탈 사업도 잘 나간다라고 해서 렌탈 시장 규모 전망 아까도 봤었죠. 40.1조 원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네요. 어떤 부품, 어떤 제품, 스타일러 건조기. 그래서 꼭 렌탈이라고 하는 개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어떤 제가 최신남 최근에 말씀드린 건데 세탁기 관세 폭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더 신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세이프가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선으로 갈게요. 무선은 다양하죠. 일단 뭐 휴대폰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 통신 장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 나왔던 기사는 IM 영업이익 2조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서 갤럭시 S10이 나오기 전에 이걸로 실적 승부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았는지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여기였죠. 5G. 새해 첫 현장 경영 행보로 수원의 5G 라인 가동식 참석, 성장 산업 공격적 확장 나서.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뭡니까? 이쪽 5G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휴대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까요? 삼성과 LG전자가 세 가지 신전략, 이런 건 여러분 무조건 외우세요. 폴더블 폰, 5G 폰, 중저가 폰 고급화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2018년도에 국내 휴대전화 수출이 중국에 밀려가지고 고전은 면치 못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략을 쓴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수출액이 뚝 떨어졌죠. 삼성전자의 무기는 혁신을 주도하는 갤럭시 S 시리즈뿐만 아니라 중저가 폰 라인업 등도 카메라 기능 등을 크게 혁신한 다음에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내놓아 추격자들을 따돌린다는 계획 등이다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약간 좀 이슈가 터져서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좀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게 갤럭시 노트 7 나왔을 때 이게 2016년도였죠? 2016년도 때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때 되게 많이 썼던 내용이었는데 올해도 면접 때 많이 얘기하겠네요. 사실 품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삼성 잘한 일이겠죠. 아무튼 근데 폴드가 여긴 좀 대대적으로 막 좋다는 얘기만 나왔는데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이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입으로 먼저 꺼내지 마시고요. 만약에 품질 관리 쪽 지원하신 분들은 잠깐 언급해 주시는 부분도 좋을까요? 근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과연 얼마 만에 제품을 다시 정상적으로 출시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그럼 스마트폰의 부활을 이끄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G, 그 다음에 AI가 스마트폰의 부활을 이끈다라고 얘기해서 VR, 웨어러블 등과 연계돼서 새로운 수요 만들어질 것이다. 폴더블 쪽은 일단 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쿄의 갤럭시 체험관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때 안에 낙제를 만나가지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따라오고 있는 스마트폰 화웨이죠. 화웨이 스마트폰 매출 2위 넘본다라고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 점유율 20% 아래로 떨어졌고요. 화웨이는 이제 쫓아오고 있어서 격차를 크게 좁혔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화웨이가 어떤 식의 전략을 써서 얼마나 쫓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갤럭시가 제시한 표준에서 이건 사실 제가 기사를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서 따왔는데 이게 보면 갤럭시 사진 보이시죠? 이 기사는 여러분들 요 제목 제가 어차피 그거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면 갤럭시 S 2010년도 처음 나왔죠. 그러면서 갤럭시 S9까지 각각 갤럭시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조금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 그 의미를 좀 갖고 계시다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좀 외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올림픽 보고 싶으세요? 올림픽에 젊은 층이 잘 안 볼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끌기 위해 젊은 층 잡을 VR 올림픽을 하겠다. 그건 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가상, 증강현실로 경기를 볼 수 있게 하는 AI, 5G 등의 신기술 광폭을 활용해서 빠르면 내년 도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의 기술로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인사이트 삼아서
일단 이 정보는 가져가시고 인사이트 삼아서 다른 쪽과 또 연계시킬 수는 없을까. 즉 기존에 약간 좀 콘텐츠긴 한데 좀 고루해졌어. 그래서 이걸 VR이라든지 아니면 AR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신기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전장 세 가지 기사 볼게요. 전장 산업 아직까지 뭐 삼성이 본격적으로 ZKW처럼 막 그렇게 실적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요걸 좀 보시죠. 삼성, SK, LG다 차 전장 부품 진검승부에서 CES 2019가 언젠가부터 자동차 업체들의 모빌리티 업체들의 각축전이 되었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전자, 차량용 반도체 만들고 있죠. SDI는 배터리,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전기는 MLCC, 그 다음에 하마는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삼성의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전략을 짰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차 콕핏 나왔죠. 2019에서 더 똑똑해진 디지털 콕핏에서 실제 2019에서 시연됐던 모습들 있죠. 그래서 미래형 커넥티드카 조정석 플랫폼 디지털 콕핏을 보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에서는 요 내용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유튜브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꼭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조금씩 이제 하만이 나오고 있죠. 똑같은 사진이죠. 삼성과 하만 공동 개발한 디지털 콕핏 중국 전기차 등에 잇따라 공급 계약. 하만이 작년 1분기 이후에 흑자 행진, 미래 먹거리 전장 성과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키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찌됐건 바이오, 5G, AI, 전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기사, 방금 전에 기사가 이제 CES 갔을 때 1월달 기사였고요. 이건 4월달 기사인데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앞에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배경을 깔아놓으시고 이 기사를 보시면서 실적이 어떤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전장 쪽을 지원하실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도 관심 있다. 그 다음에 나도 이쪽도 할 수 있다 라는 차원으로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실 때 봐주실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면접 가실 때 뭐 물론 여러분들 직무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전에 보여드렸던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가 아니신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확실히 가전 쪽이 좀 많죠. 그 다음에 IM은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실제 IM 그 실적 나왔던 그 기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여기 첫 번째 기사 있죠. 2조 아래로 떨어졌다. 이 기사가 좀 많이 분석해 놓은 기사니까 향후 어떻게 할지는 사실 나왔는데 폴더블 폰이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사실 암초를 만나가지고 약간 좀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삼성전자가 잘 극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시장에 완벽히 좀 보완된 제품을 내놓아서 다시 평가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또 그만큼 기술력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증하는 내용이라 생각하니까 잘 한번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G 통신에 관련해서 네트워크, 장비, 통신 이쪽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하셨을 텐데 좀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보신 다음에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기사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그룹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 반도체 학과와 사회공헌 활동의 기사는 뭐 위에 있는 기사도 좀 보시면서 삼성이 어떤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번외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삼성 면접 잘 보시기 바라고요. 삼성 면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성 면접이죠. 제가 잡코리아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산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